나쁜 사람의 공통점, 어떤 냄새를 잘 맡냐면은 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을 찾고 있어, 이런 냄새를 많이 맡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코스프레를 하면 저 사람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거야.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접근해요. 나쁜 사람들의 목적은 뭘까요? 인간관계를 그냥 맺지 않습니다. 착취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조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일컫는 호구라고 하시는 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굉장히 상처받고 착취받고 착취당하고 이용당해서 힘들어지는 분들의 공통점을 또 살펴보게 되면요, 환상이 있어요. 어떤 환상이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주변에서는 좋은 사람이 없었어, 맨날 그래서 당했어, 지나고 나면 나쁜 사람이었어. 하지만 지금까지 나의 모든 그런 고충과 고통을 한 방에 해소할 만한 위인이, 좋은 사람이 내한테 나타날 거야. 옛날 동화로 말하면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날 거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도 사실 별로 없고 진짜 나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 나쁜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다 치면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오히려 진짜 나쁜 사람들의 표적이 되진 않았나. 근데 진짜 나쁜 사람들은 어떤 냄새를 잘 맡냐면은 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을 찾고 있어, 이런 냄새를 많이 맡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코스프레를 하면 저 사람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접근해요.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하시면 안 되고요, 속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빨리 다가오느냐. 근데 나쁜 사람의 공통점은 빨리 다가와요. 엄청 빨리.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면서 엄청 빨리 이 관계를 급진적으로 연결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초반에 보통 우리가 단계들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맺으면은 우연히 뭐 만났다 치면은 그냥 우선 연락처 교환하고 담아뒀다가 생각나면은 연락을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렇게 연락하다가 만나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나쁜 사람의 공통점, 이 관계에 그런 게 없어요. 엄청 빨리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만났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했다, 상대방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아, 이 느낌이 들면은 그 다음에 바로 또 연락합니다. 그리고 되게 챙겨주고 선물도 주고, 초면부터 선물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실질적인 도움, 내가 시간을 내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비용을 들여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지인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착하고 좋고 남을 위해서 돕고 이런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에 대한 호감이 확 올라가면서 그 사람도 역시 급진적으로 자기를 오픈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함정입니다. 나를 오픈하는 게 주로 나의 연약함을 오픈하거든요. 근데 연약함은 당연히 사람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픈할 수밖에 없고 하는 게 관계가 깊어져요. 왜냐하면 경계가 풀리거든요. 아, 저 사람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구나. 이게 굉장히 상대방에게 안심을 주기 때문에 관계가 깊어지는데 필수적이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속도예요.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확 다가와. 근데 난 그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도 오픈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의존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서 저 사람은 나의 이런 연약함까지도 다 받아줄 거고, 나의 이런 상처들도 다 받아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오픈하고.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옳거니 올 것이 왔구나, 덥석 물죠. 그래서 더 잘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쫙 가까워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의 약함이나 연약함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근데 요즘에는 그거를 이제 역으로 이제 엔소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슬픔은 나누면 뒷담화가 된다.
슬픔을 나누면 내 약점이 된다. 근데 그 나쁜 사람들은 바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쫙 가까워져서 나의 연약함을 쫙 모은 다음에 그 약점을 나한테 잡아서 이제 진짜 자기의 목적, 나쁜 사람들의 목적은 뭘까요? 인간관계를 그냥 맺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목적이 그냥 친해지기 위해서, 어떤 친밀감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등쳐먹기 위해서입니다. 착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 그 사람을 착취하고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을 해요. 저 사람의 약점을. 그래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한테 약점 잡히고 또 가까워지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되니까 벗어나기가 힘들고,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하면서 계속 탈탈 털리면서 착취되는 식으로 되는 게 호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분들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양할 수 있지만 많이들 간과하시는 게 속도라는 거. 자연스러운 어떤 인간관계의 속도. 자연스럽냐 아니냐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역시 감정. 감정이 난 좋았는데요. 그 사람 너무 나한테 잘해줘서 난 좋았고 내 감정에 충실해서 친해진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 감정을 살펴보실 때는 양쪽으로 지나치진 않은지 좀 살펴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내가 너무 확 빠지진 않았는데 금방 금사빠가 되진 않았는지. 그런 분들은 소위 부작용을 많이 겪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금사빠에 빠지거나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금사빠에 빠지는 거는 이유가 다 있는 거고, 그 이면에 내가 사람 관계에서 아주 높은 기대치, 환상, 지금까지 만났던 나쁜 사람들이 아니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가 늘 꿈꿨던 그런 관계의 돈독함, 나를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야 라는 환상이 있는 분일수록 내가 너무 급진적으로 친해진다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그냥 좋기만 하고. 근데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좋아 보이는 나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역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거냐 말 거냐의 접근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집중해야 될 거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거냐가 아닙니다. 내가 그 순간에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 감정인 거예요,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자기 감정을 놓쳐요. 사실은 인간관계는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고 빨리 친해지는 노력을 하더라도, 내가 그걸 정말 원했다 하더라도 그게 자연스럽게 좋지만 않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저 사람 되게 잘해줘,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무의식적으로, 근데 왠지 모르게 내 필이 쎄해. 왠지 쎄해. 뭔가가 불편하고 뭔가가 이상해,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느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의 소중한 느낌, 더 정확히 표현하면 감정을 무시합니다. 감정보다는 내가 바라는 대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만 믿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기가 쉬워요. 내 감정에 집중을 하다가는 왠지 모르게 좋은 사람인데 놓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괜히 예민해가지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에 대한 확신을 안 갖고 내가 감정을 느끼는 거는 2순위야. 그거는 그렇게 믿을 만한 게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될수록 관계에서 어려움이 겪어지고 나쁜 사람들한테 당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팁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순간의 감정을 놓치지 마라. 왜냐면은 나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감정을 흔들어요. 흔들어서 내가 무슨 감정인지 모르게 만듭니다. 비유를 하면은 물통이 있으면은 이 속에 흙이 있다 쳐요. 그리고 무슨 감정들이 있어. 근데 나쁜 사람들의 공통점을 확 흔들어요. 그래서 흙탕물로 만들어요. 이 속에 무슨 색깔에 무슨 감정이 있는지 모르게. 그래서 막 친해지고 막 잘해줬다가 또 막 급하게 친해졌다가 막 정신없게 만들면서 내가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느낄 만한 너무 이렇게 빠른 거 아닌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나 합리적인 어떤 경계심 같은 거조차 느끼지 않도록 정신없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내 안으로 싹
끌어들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나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감정을 흔들리더라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은 내 감정에 집중하는 거를 또 막거든요. 나쁜 사람일수록. 뭔가 이렇게 막 요구를 해. 그래서 내일 또 만날까요? 다음에 또 만날까요? 점점 만나다가 이제 또 점점 수위를 높여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또 돈을 빌려달라 그럴 수도 있고 내 가진 어떤 시간과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라고 할 수도 있고 연인인 경우에는 뭐 성적으로 또 접근할 수도 있고. 근데 아는 사람들이 내 감정에 집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의 요구에 나도 모르게 하나 둘 이제 빠져들어가요. 거절을 못하고. 그러면 거절을 못해서다라고 행동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분명히 불편했을 텐데, 분명히 내가 좀 짜증 났을 텐데, 좀 경계심이 들었을 텐데, 의심이 들었을 텐데, 이거를 내가 바라보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힘들어진 다음에, 고생한 다음에, 운 좋게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나서 후회를 하죠. 그때 내가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집에 와서 이불킥을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내가 느끼는 감정은 100% 내 입장에서는 그럴만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괜히 쓸데없이 사람을 의심하거나 쓸데없이 사람을 나쁘게 본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또 역시 통념상 그런 생각을 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경계를 하는 거는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인간관계라는 거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내 주변에도 좋은 사람이 꼬이고 뭐 이렇게 확장되는 거야라는 환상이 정말 많은 경우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신과 의사가 되자마자 깨졌어요. 왜냐면은 레지던트 때 교수님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었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정신과 의사 했어. 그러니까 아프고 힘든 사람들 잘해주고 싶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이제 진료를 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렇게 의심 안 하고 환자의 말을 100% 신뢰하는 저의 태도는 항상 혼났습니다. 왜 혼났을까요? 그 사람의 하는 말만 들으면 결국에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볼 수가 없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되는 패턴도 볼 수가 없고 진단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치료도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뭐든지 균형이 중요하구나. 나쁜 사람한테 많이 당하는 사람은 균형이 흐트러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내가 사람을 믿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 상대방과 나의 어떤 갈등의 순간에 나를 지키지 않고 상대방한테 가급적 맞춰주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결국에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의심의 감정을 느끼거나 거절이 어려울 때 이를 잘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거절을 잘하는 법 역시도 방법이에요. 제가 계속 방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절을 그러니까 하세요. 거절을 잘하는 법 뭐 이렇게 해서 이 말 먼저 하고 수용을 먼저 하고 긍정적인 얘기 먼저 하고 부정적인 얘기는 뭐 뒤에 하고 인정은 먼저 해주고 차선을 얘기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다 하더라도 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내 마음, 내 감정이 부정적인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그 감정을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표현은 안 하면서 거절은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표현을 못하는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에 확신이 없어서예요. 이거 거절하는 건 너무 내가 좀 생각 아닌가? 너무 이렇게 그릇이 작은 거 아닌가? 또는 인간관계에서 너무 나를 나쁘게 보진 않을까? 또는 평이 나빠지진 않을까? 여러 가지로 재는 게 많아서 제일 중요한 내 감정이 어떤지, 이걸 내가 받아들일 만한지 아니면 받아들이기 싫은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좋은지 싫은지, 이것부터 내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싫어라는 만약에 감정이 나한테 인식이 된다 하면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수록 거절은 더 편안하게 됩니다. 우리가 외운 대로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태도로
거절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고요. 이거 내가 거절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내 감정이, 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외워가지고 거절을 한다 쳐요. 그러면은 말에 힘이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정색을 하거나,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막 얼굴 빨개지거나, 입술이 떨리거나, 이런 식으로 불편함을 오히려 상대방한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거절만 당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또 나빠지는 식으로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인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내 감정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근데 확신은 그냥 확신을 가지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늘 관심을 가져야지 그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힘들든 나쁜 사람한테 너무 휘둘려서 힘들든 나한테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거. 그 순간, 갈등의 순간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는 게 습관이 돼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맨날 수백 번씩 프리킥 연습을 했다고 하죠. 그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중요한 경기에서도 되는 거잖아요. 감정도 똑같아요. 어떤 중요한 순간에, 인간관계의 중요한 순간에 내가 내 감정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일상에서 소소한 감정들을 내가 늘 나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관찰하는 거를 습관으로 했었을 때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도 내 감정을 잃지 않고 그게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